네, 안녕하세요. 코인 정보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이에 관한 유익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주 예전부터 기회라는 건 언제나 빠르게 선점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이코인이 그냥 무료 채굴 코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회라는 건, 파이코인 채굴의 기회라는 건 먼저 알아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파이코인 채굴 시작이 늦어진다고 해서 미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KYC가 안 된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파이코인 채굴을 그만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권리와 부의 사다리를 위해서 저희의 그런 지난 실패와 성공,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완벽한 준비를 코인 정보통 채널에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한 트럭이 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부정하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생태계는 오히려 더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까지 더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개척자분들은 이제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이코인 소식, 코인 정보통이 오늘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가벼운 뉴스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바로 같이 보시죠. 해외 암호화폐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보실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개척자들이 파이코인 채굴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최근 트위터의 한 게시물에서는 이 글이 올라오면서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채굴이 대중적인 활동이 되었으며 많은 사용자가 파이코인 채굴 기회를 높이기 위해 채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자신의 레퍼럴을 지원하고 채굴할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채굴장을 구축해왔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마이닝 팜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닝은 채굴이고 팜은 농장 혹은 공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마이닝 팜은 일반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파이코인 채굴 전용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기 장치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참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살짝 놀랐습니다. 뭐 비트코인 채굴장이나 이런 다른 암호화폐 그런 채굴기처럼 정말 많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베트남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파이를 채굴하냐 하면 바로 여러 장치를 사용을 해서 이런 파이 채굴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부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파이코인 채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탈바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굴 농장, 공장, 왜 만들었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죠. 파이코인의 양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파이코인 채굴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내 사촌,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파이코인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열망하에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것이죠.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처음 생긴 개념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돈을 채굴한다? 돈을 마이닝한다? 핸드폰으로 코인을 번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새롭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산업이었겠죠. 그렇지만 AI, 인공지능, 웹3 시대는 다릅니다. 물론 파이 개척자 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파이 네트워크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채굴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파이 네트워크는 계속 진화하고 또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과연 이런 베트남에서 마이닝 팜을 통해 채굴한 그런 전략이 파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채굴을 하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팜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소 흥미로워서 제가 이것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팜은 장치가 여러 대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용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장을 생각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장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충전기라든지 냉각 시스템 같은 그런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처리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채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또 맞춤형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채굴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들여서 장치를 사고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고 많이 모았는데 해킹을 당하면 기타 보안 위협이 있으면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많이 마이닝팜을 운영을 하면서 파이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누가 보안을 위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이닝팜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의 지금도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채굴장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더 넓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내가 잘 채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계속 지켜보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파이코인의 그런 로드맵이나 파이 네트워크가 걷는 길이 정말 흥미롭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잠재력이 뛰어난 파이코인 아직도 채굴을 안 하시나요? 그러시면 아직도 채굴을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코인정보통 채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채굴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이코인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인 채굴을 강요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이코인이 정말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되셨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채굴을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저는 단지 파이코인 생태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께 파이코인의 가치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볍게 베트남 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흥미롭고 딥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소식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KY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파이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KYC 뉴스를 최신 뉴스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 보실게요. 개척자들이 메인넷 출시를 기다립니다. 해커톤 2023년 이후 이 흥미진진한 파이 암호화폐 넥스트 스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분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유망한 암호화폐가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파이 프로젝트 어떻게 개발되어 왔을까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개발이 되어 왔을까요? 바로 일반 대중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 파이코인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이코어 팀은 오픈 메인넷으로, 개방형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최근에 이제 해커톤을 조직을 했었죠. 해커톤에서는 많은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자에게 더욱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대성공을 거두었죠. 해커톤의 우승자도 발표가 되었고 이 분들이 이제 기여를 하신 거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당연히 리플렉트 될 것입니다. 반영이 되겠죠. 니콜라스 박사는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이제 공동 설립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개척자들한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14일이었죠. 그때쯤에 니콜라스 박사가
뭐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냐면요. 개척자들한테 KYC나 유틸리티 구축 외에도 이 프로젝트를 오픈 메인넷에 실시하는데 개척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개척자들도 지원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장려를 한 것입니다. 이제 유틸리티 빌딩, 유틸리티가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고 점점 더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치와 상장 전망,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와 투자자들이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자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팀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말 서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지역 아니면 중국 지역 이런 곳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 생태계 공부를 하면서 또 해외 소식을 알게 된 건데요. 가나의 개척자들도 파이 개척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나의 개척자들이 거리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개척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가나는 파이 네트워크 인식 수준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개척자들이 더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파이코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생태계 개척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한 발짝씩 더 진보를 할 테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의 길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가나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약 파이 개척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라고 제가 보도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선거자들은 일단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알리자 이렇게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리에서 파이 네트워크 인식을 만들고 또 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리고 로드맵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점차적으로 가나 사람들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KYC 뉴스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최신 소식인데요. 어제 발표가 된 그런 자료입니다. KYC에 대한 최근 소식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KYC, 사기적인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 파이 플랫폼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증 카드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새로운 디지털 통화인 파이도 당연히 KYC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도 이 KYC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따로 빼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무래도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를 바라고요. 파이 개발을 이제 파이코어 팀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KYC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파이코어 팀이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어팀 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코어팀 개발진이라고 해볼게요. 몇천만 명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수십만 명씩이 이 KYC를 통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을 합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조금 더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코어팀이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시스템도 생성하고 있고 효율성, 최적화 이런 거 따져서 다 논리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YC 애플리케이션의 그런 효율성 향상 이런 것도 당연히 코어팀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KYC가 되지 않는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모든 요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 시간 안에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KYC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코어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개척자들 같은 경우에는 KYC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클릭을 해서 잘못 접속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소 딜레이가 된 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이 KYC 과정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직도 저에게 이메일 연락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KYC를 공부를 하고 파이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KYC 검증 절차 통과를 했다.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정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하루에도 적으면 5건, 그리고 많으면 10건에서 그 이상까지도 저한테 KYC 덕분에 통과를 했다. 그 프로세스, KYC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이코인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인내했더니 이제 KYC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졌다. 그 감사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특히나 더더욱 아직 채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KY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에 관해서 지금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KYC 자격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저도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검증을 좀 정확하게 해본 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YC에 대해서 검증 프로세스를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 사실 KYC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는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아주 크게는 5가지 요인이 있고, 첫 번째는 KYC를 신청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척자가 KYC를 잘못 입력을 해서 좀 개척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증 절차를 거칠 때 그렇게 해서 완료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나 지역 문제도 있겠죠. 이거는 한국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문제인데 특정한 국가나 아니면 지역에서는 추가 인증 단계가 이제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문제 때문에 KYC가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파이 코어 팀의 핵심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말 빨리 많은 사람을 통과시켜서 빨리 오픈 메인넷으로 향하는 거, 과연 그것뿐일까요? 파이 코어 팀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위 계정 생성 방지하는 게 파이 코어 팀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KYC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것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허위 계정, 가짜 계정 생성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베트남 채굴장 마이닝팜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생태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기 계정이나 허위 계정 생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어팀은 최대한 그런 검증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KYC 프로세스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촬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KYC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실까, 어떻게 하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조금 더 차근차근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예전보다 확장이 되었다는 것에는 그런 입장에는 저는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파이코인이 앞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코인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흥미로운 암호화폐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과거의 기존의 화폐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채굴하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에 저는 항상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고 좀 흥미로운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채굴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미래를 항상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파이 개척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파이코인 생태계가 예전보다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